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한 두 달 정도 만에 제가 고생해서 모아둔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 진짜 음, 청천벽력 같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네, 10년 동안 모은 돈을 두 달 만에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되 만약에 내가 뜻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코인 상담소 운영하는 날인데요. 오늘 사연자의 주인공은 퍼거스 님입니다. 하루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사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첫 번째 사연이죠. 네, 네. 퍼거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 채널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하루님을 통해 트레이딩 정보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선수였으며 그 이후 운동선수 지도자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하시고, 네, 음, 10년째 운동 지도자, 네, 운동 가르치는 코치 같은 역할이신가 봐요. 맞아요. 그것만 10년 넘게 해오셨다고, 네. 어렸을 적부터 운동만 배우고 그 이후 지도자로 인생을 살면서 투자에 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지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투자는 전혀 안 하셨던 거네요. 네. 네, 진짜 현생을 열심히 충실하게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년 3개월 전쯤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조금 불길한데요. 네, 맞아요. 그럴 불길한 전화가 거죠. 걸려왔네요. 네. 네, 전화가 한 통. 평소 같으면 그냥 필요하지 않다고 끊었을 전화인데 항상 꼭 그래요. 뭔가 통화를 하게 되면서 와닿게 되더라고요. 이야. 투자 회사이고 비상장 코인인데 회사가 물량을 갖고 있어서 상장되기 전에 사두면 최소 5배 이상은 갈 거라고 상세하게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상장 코인이요? 네. 이 비상장 주식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네. 비상장 코인은 더더욱 위험하잖아요. 사실 상장된 코인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상장이랄 것도 없죠. 뭐 사실 거래소 맞아요. 등록되는 건데, 네. 상장이 된 쓰레기들도 그렇게 많은데, 상장조차 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이면 대체 얼마나 쓰레기일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코인에서도 조금 뭔가 이슈가 되면은 이런 비상장 코인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계속 한번 들어보죠. 5배 이상은 갈 거다. 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머지 상장된다는 얘기에 그리고 몇 달 후에 5배가 된다는 얘기에 홀깃하였고 여러 가지 근거와 설명을 많이 덧붙여서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운동만 하셔가지고, 네, 근데, 코인 투자를 평소에 하시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홀깃한 것 같아요. 5배 오른다고 진짜 좀 감언이설로 잘 이야기를 했겠죠. 맞아요. 또 이런 게 또 먹히는 이유가 코인으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대박 났다 이런 걸 건너 건너 듣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음, 걸로 돈 벌었나 보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서 또 더 잘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어쩌면 나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투자를 결심하고 며칠 뒤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빗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네, 비상장 코인인데 빗썸을 만들려고 했네요. 빗썸이랑 관계가 없을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빗썸이랑 거래소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게 들어보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사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다시 연락을 하니 지금 자금 투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루 이틀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야, 그래도 되게 양심적이네. 저 같으면 빨리 입금하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오히려 좀 되게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낚일지 몰랐나 봐. 음, 제가 되게 이렇게 믿을만하게 좀 작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모아둔 재산 90%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 재산의 90%를 너무 놀라운데요. 안타까운데요. 이틀 후에 연락이 와서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쓰지 않고 금액이 크니 개인 지갑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지갑. 네. 개인 지갑 믿을 만한 지갑이어야 돼. 개인 지갑 터는 건 사실 제일 쉽잖아요. 맞아요. 이게 개인 지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이 코인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코인 지갑은 그런 마스터키가 존재해서 이걸 잘 모르면은 애매하게 이용하느니 안 만들고 그냥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개인 음. 지갑을 만들어 준다잖아요. 만들어 아, 와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제 지갑을 만들어 갖고 하루님 지갑 여기 있어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맞아, 뺐을 맞아.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만들어준 지갑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마저도 악랄하게 좀 풀어갈 준비까지 해놓은 거네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 지갑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이게 잘 모르시는 상태죠. 그쵸? 네. 일단 개인 지갑이라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개인 지갑을 만들었고, 계좌번호를 보내주더니 그쪽으로 입금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계좌번호 입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뭐 빗썸도 만들어 보고 개인 지갑도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그냥 계좌 입금이잖아요. 맞아요. 설사 이게 사기가 아니었고 뭐 비트코인을 입금해 준다고 할지라도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만약에 코인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시작부터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 음. 같아요. 너무 좀 모르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그렇다고 쳐도 결국에는 나한테 입금을 해. 이 과정이 들어가면은 네, 다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보면 여기 새마을금고 계좌고 네, 사기꾼이겠죠. 사기꾼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돈 벌 거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저의 전 재산 90%를 입금하셨어요. 입금하였고, 이미 이 시점에서 돈은 다 음, 날린 거라고 봐야죠, 사실. 맞아요. 입금 후에 몇 분 뒤 개인 지갑에는 제가 송금한 금액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사연자분이랑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기꾼 계좌에 돈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알려준 그 계좌에 비상장 코인을 넣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랬겠죠. 네. 음, 그래서 이 금액이라는 거는 원화가 아니라 그 비상장 코인. 예, 코인 개수가 나온 거겠죠. 그쵸. 예, 아무 의미 없는 그 코인이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잘 된 것 같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출금은 언제쯤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상장되기 전까지 약 한 달 걸릴 테니 그때까지는 돈이 출금이 안 되게 지갑에 락업이 걸려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한 달쯤을 계속 기대하면서 있었고 한 달이 지나고 금액이 똑같이 표시되어 있길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원래 똑같이 표시가 돼 있죠. 네, 비상장 맞아요. 코인이더라도 음, 수량은 그대로 있는 음, 거니까. 음. 뭐 어디로 전송을 하거나 판 게 아니면 어차피 그대로 있는 거는 맞죠, 사실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갑에서 그 지갑에는 그 우리나라 원화로 가치가 치환된 게 표시가 안 되고요. 네. 코인 개수만 표시가 되고 이제 이걸 거래소 계좌로 보내야 이게 그게 우리나라 이제 원화라든가 달러 가치로 표기가 됩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 지갑을 써도 비트코인이 뭐 몇 비트가 있다. 이런 음, 개수로만 나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취득 원가 표시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 지갑에는 내가 평균 단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음, 민감하시잖아요. 평균 음. 단가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게 그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해외 거래소만 해도 좀 취득 원가가 좀 잘 안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네, 손실인지 뭐 이익인지 이것도 좀 잘 안 나오고 음. 그런 게 꼭 필요하신 분은 한국 거래소에서만 그냥 사고 팔고 하시면 주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좀 첨언하자면은 이제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 계좌가 애매한 개인 지갑보다는 좀 차라리 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어갭 정확하게 할 거 아니면 음, 음, 해외 거래소 지갑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해요. 국내 거래소 뭐 업비트는 저는 되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업비트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PC에서도 뭔가 이런 바이러스라거나 아니면 웹에서도 이런 걸 이상한 걸 누르게 되면은 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마스크도 나 모르는 사이에 해킹당한 케이스가 엄청 음,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엔 몇 번 전화도 연락이 안 되죠. 전화가 네. 왔는데 이제 바빠서 못 받는다고 하다가 친절하게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출금을 한다고 하니 조금만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서 점점 전화 받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그 이후엔 이용자 사정으로 인해 전화가 정지되었다고 나오고 며칠 뒤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그 이후엔 사기인 걸 인지하고 유튜브와 인터넷을 뒤져보니 내가 당한 게 100% 사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악랄한 게요. 실제로 가치는, 코인의 가치는 뭐 사실 거의 없죠. 음, 거의 뭐 한 100원이라고 치고, 음, 100원어치 코인을 1억을 주고 산다고 해도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사기가 맞지만,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라서 사실 가격이 없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쓰다만, 이렇게 제 갤럭시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1억에 팔았다. 그 사람이 이 물건을 받고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건 정상적인 거래거든요. 부동산 쪽에도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 어, 같은 데에 미리 이제 계약을 뭐 가라 계약도 많고 뭐 그렇긴 음, 한데 음, 계약을 미리 맺어놓고 원래 시세는 1억이지만 예를 들어 뭐 10억에 매도를 해요. 우리가 느끼기엔 사기잖아요. 그쵸.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네, 그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형사 그래요. 사건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또 사기라는 그 조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일부러 쓰레기 코인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지갑을 만들게 음, 하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돈만 받고 만약에 잠적을 했다. 그러면 아, 그거는 완전히 사기니까 형사 건은 되죠. 어찌됐든. 하지만 이 음. 경우에는 범인을 좀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처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악랄하네요. 돈 입금하기 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찾아봤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다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어떤 방법으로 돈을 찾으려고 해도 범인은 잡지 못하고 네, 아는 경찰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엔 잡기가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며칠을 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에 한 광고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뭐 이런 경우는 대포 통장 같은 걸 사용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기도 사실 어렵고 음, 잡는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인해서 형사사건 사기건으로 입건되기도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때 퍼거슨 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저는 살면서 사기건을 한 세 건 정도 당했었거든요. 예, 아, 중고 거래하면서. 첫 번째 사기 당했던 거는 모니터를 중고 이렇게 모니터 있잖아요. LCD 네. 모니터 한 60만 원 정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택배 거래한다고 해서 믿고 거래하다가 네, 그거 돈 한 번 날렸고 아, 네, 두 번째는 카메라 거래할 때
자기의 네네. 민증을 까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기진 않겠지 했는데 그분이 사기였어요. 아, 근데 그분은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막 올렸거든요, 인터넷에. 네네. 너 민증까지 있으니까. 그래고 막 이거 막 그쵸. 다 공개해서 올리니까 나중에 그거 좀 내려달라고 아, 하면서 진짜 연락이 네, 왔어요. 부모님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기권을 다 해결을 해줘서 그거는 두 와, 번째 사기는 네, 다행히 다시 돈을 돌려받았고 세 번째 사기는 소액이었어요. 아마 10만 원 정도 음, 돼서 음. 아, 설마 이런 걸 누가 사기쳐 하고 했는데 사기였어요. 그래서 아, 그런 집정서 접수했는데 소액마저도, 네, 네, 그거 잡혔거든요. 네. 잡혔는데 10만 원 찾자고 제가 뭐 또 경찰서 들락달락 하기가 되게 아, 귀찮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얼굴 안 보고 돈 보내는 거는 한 10만 원, 20만 원 수준까지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맞아요. 100만 원 넘는 거는 일단 얼굴 안 보고 주는 거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건들이 사실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에 출연했던 하우 투 트레이드 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현재 경찰에 계신데도 이런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 일을 어, 하는데 내가 사기를 당한 거죠. 네. 경찰도 사기 당하는 세상이네요. 예, 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런 게 당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선택을 하게 되거나 전혀 안 듣고 흘릴 만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가 좀 불안합니다. 이 광고가. 네. 그러니까 심약할 때는 좀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아, 좀 맞아요.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네, 하여튼 좀 심약해 있는 상태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됐던 또 음, 불길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죠. 네. 리딩방이었던 것 같은데 코인 강의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필 이때 코인이야. 네. 네, 본인도 리딩방이었던 걸 알고 이렇게 한 걸까요? 이렇게 리딩방인 거를 알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코인으로 잃었기 때문에 코인으로 뭔가 복구해야지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리딩방에 들어갔고 지금 생각하면 우스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강의까지 해주는 곳이라 신뢰할 수 있었고 며칠 뒤에 거래소에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리딩방이 음, 대체로 좀 무료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딩방에 어차피 무료인데 손해 날 게 뭐 있어라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리딩방의 생리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이게 일단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딱 들어가 보면은 뭐 이제 코인 단톡방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뭐 디스코드나 여러 커뮤니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음, 주로 운영자라거나 아니면 뭐 열성 회원의 어떤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바람 잡아주는 역할을 한 두세 명이 꼭 합니다. 와, 네. 뭐 대단하시네요. 어제 역시 들어가라고 할 때 저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무료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정말 이게 리딩 해주는 걸 따라가면 저렇게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거를 한 일주일이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막상 그 정보를 어떻게 얻지 하면은 거기서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유료방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물론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이게 리딩방도 스타일이 되게 많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시총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코인이 있다고 치면은 그 네네. 코인을 자기들이 뭐 아주 싸잖아요. 뭐 0.1원 뭐 이런 싼 가격에 좀 사놨다가 네.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내일 급등할 거다. 라고 음. 해서 뭐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네, 숫자가 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제히 사면 당연히 오르잖아요. 당연히.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한 사람이 뭐 100만 원씩만 사도 그런 건 그냥 금방 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갖고 오르고 나면 네, 본인들은 이제 털고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방법이 사실 선취매라 그래서 주식 같은 방법에서는 불법이고 금감원에서도 그런 거를 적발을 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네, 코인은 진짜 코인은 예, 그런 게 없고 더군다나 지금 유동성이 좀 말라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면서 가격이 변동이 생깁니다.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 오르지만 내가 팔고 그 음, 가격에 음, 팔 수가 음,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미리 선진입했던 사람들이 털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거래량 없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진짜 뭐 한 마이너스 몇십 퍼센트는 한 번에 날 수도 음, 있으니까 정말 되게 위험한데 네,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리딩방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음, 불가능합니다. 내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지. 그냥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여기 들어가서 그럼 만 원만 한번 음, 해봐야겠다. 음, 음. 그 만 원으로 돈을 벌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로. 네. 어차피 공짜니까 만 원만 해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만약에 2만 원, 3만 원이 됐어. 그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넣었으면 300만 원이네. 그쵸, 그쵸. 그런 생각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와라 하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음, 음, 그 음. 다음에는 이제 더 크게 들어가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게 맞아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폰지 사기 같은 것도 뭐 10%, 20% 준다고 하지만 한 두 번 받으면은 사람이 증액을 하고 네. 그때 이제 더 큰 돈을 증액하면은 먹고 잠적하는 형태가 네, 그러니까 있듯이. 뒤에 있는 사람이 돈 준 걸로 이자를 계속 내는 거였는데 사실 맞아요. 폰지 사기가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구독자님들은 리딩방은 아예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리딩방 형태는. 그러니까 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트코인만 업비트에서 매수해서 그냥 쭉 갖고 가면 그래도 수익은 나거든요, 사실. 맞아요.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리딩방에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거래소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드를 준비하라고 하고, 가르쳐준 강의대로 거래도 많이 하고, 리딩도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거기서도 남은 금액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비상장 코인에서 90% 잃고 남은 10%에서 또 남은 금액을 많이 잃었다. 이게 정말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네, 거의 다 잃은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게 아까 이제 이런 사기를 당하면은 심약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걸 아마 평소에 같으면 안 당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네. 안 한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정신이 없고 정황이 없어서 이런 것들까지 당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쪽도 한번 볼까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한 두 달 정도 만에 제가 고생해서 모아둔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진짜 음. 청천벽력 같았을 것 와, 같아요. 네, 진짜 뭐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네, 10년 동안 모은 돈을 두 달 만에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욕심이 있었던 음,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좀 많이 잃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한테까지 어떤 뭐 다섯 배가 된다, 열 배가 된다 이런 정보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게.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를 불특정 음, 다수에게 전화를 해서 마케팅을 한다. 그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지도자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쵸.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정신도 이상해지고 온전하게 삶이 되지 않아 지도자도 그만두게 되었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서 갑자기 너무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운동할 때처럼 미친 듯이 이걸 공부해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각종 코인 주식 차트 강의를 일일이 필기하면서 새벽까지 공부했고 거기서 알려준 대로 미친 듯이 트레이딩 뷰 켜놓고 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타 치고 하는 게 시험이 아닌데, 음, 공부로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다들 진짜 누구나 다 시금을 정폐하고 음, 공부만 할 텐데 좀 정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미래를 누가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맞아요. 리스크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음.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고 단기에 이걸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저는 투자라는 게 마음이 여유로워야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은 거의 다 잃고 좀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잖아요. 음, 우리가 하다못해 도박장에 가도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좀 딸 수도 있죠. 기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좀 잃고 나서 복구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딸 수는 없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도박에서 돈을 따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음, 저는. 이게 또 이게 저도 다 공감하는 게 뭐 사업이든 공부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 리스크가 애초에 크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뭐 공부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물론 시간은 좀 소비가 됐겠지만 경제적인 마이너스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공부에 네. 뭐 쉽게 실패했다고 말해서 해서. 손해 볼 건 없죠. 그렇죠. 잃어봐야 시간, 시간도 물론 돈이라면 돈이지만, 네. 근데 이런 투자 영역은 잘 안 됐을 때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음. 여기에 몰빵할 거야는 이게 계속 마이너스를 받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음. 근데 이게 일도 그만두신 건지 그게 좀 제일 걱정되네요. 여기 사연으로 보면은 지금 그만두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 지도자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평소에 나답지 않은 거죠. 이런 네.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물 투자도 알게 되어 올해 초부터 미친 듯이 코인 관련 책들은 다 읽고 있고 유명한 투자서들도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투자 자연스럽게 현물 투자를 알게 됐다는 뜻은 그동안은 그러면 선물 투자만 해왔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좀 미리 여쭤봤어요. 이게 현물 투자 말고 이렇게 선물 네. 투자도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네. 선물 투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선물을 오히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물 하셨나 봐요. 네, 아마 트레이딩 아까 그 리딩방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거기서 알게 된 것 아닐까 추측이 음. 됩니다. 아, 선물이 진짜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레버리지도 맞아요. 크고. 네. 네. 코인 투자 관련 책을 읽으면서 성정길 선생님 유튜브, 강한국 작가님 유튜브, 오태민 작가님 유튜브, 신민철 작가님 유튜브, 옹달책방 유튜브, BK님 일일이 다 찾아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의 원리, 이더리움, 그리고 섹터별 코인도 많이 마스터하였고 반감기 대비 준비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이라는 게 유튜브로 이론을 좀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하는 거는 정말 너무 천지차인데 이게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연애에 관련된 유튜브들을 엄청 많이 봐요. 예를 들어 연애 유튜브 많잖아요. 그거 많죠. 많이 본다고 해서 갑자기 연애를 하면은 내가 갑자기 카사노바가 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고, 이거는 해봐야 아는 영역인데, 그걸 너무 유튜브로만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이런 걸 알면은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도움이 네,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 투자를 성공하게 하냐랑은 또 별개의 영역이에요.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잘 알지만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냐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기반으로 몰빵하는 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꿈도 저, 바뀌셨네요.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트레이더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라고 네. 마음, 예. 운동 트레이너 지도자분이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트레이더로 이제 직업을 바꾸신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근데 트레이더가 물론 이게 저는 좀 재능의 영역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특히나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잘 만들고 그 감도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나, 얼마나 그렇죠. 이성적인가 저는 이게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의 기질이 분명 차지하는 영역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좀 일부는 타고나야 되고 성격하고 좀 잘 맞는 것도 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해봐야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이런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유튜버가 될 거야. 네. 근데 이 내가 이제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인인데 유튜버가 될 거야 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성공적인 유튜버가 될 거야 하지만 이 내가 진짜 유튜브를 성공할 거냐 아니냐는 이 공부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준비 영역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운이라든가 네. 어떤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유튜버를 성공을 할 거냐 그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쉽지가 않죠, 사실. 네, 트레이더로 성공한 트레이더는 한 1% 될까 말까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더군다나 또 전업을 한다는 건 네. 매일매일 상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쵸. 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물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 지금은 들쑥날쑥 손실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작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더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만약에 되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시장에 오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하지만 시간을 오래 잡아야 되니까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좀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반드시라는 단어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거 아니면은 안 돼라는 느낌을 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난 다 던지고 나왔으니까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나름. 음, 근데 이게 이 트레이딩에서는 이게 뭐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도끼를 품고 성공하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심리에 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조급하다는 거니까. 맞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운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부터 또는 전업을 마음 먹는 순간부터 내가 수익을 못 내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당장 내 생계비나 생활비,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없어. 맞아. 네. 이러면 투자에서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엄청 내려가거든요.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 퍼거스님 한번 모시고 자세한 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퍼거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거스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 좀 제가 하루님이랑 같이 사연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아, 심려가 너무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음,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비상장 코인의 전 재산의 90%를 처음에 넣으셨잖아요. 네네. 이게 전 재산의 90%가 되게 큰 돈인데, 어떤 걸 믿고 그거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화를 제가 원래 뭐 이런 그 모르는 번호나 다른 네, 번호는 안 받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전화가 걸려서 모르겠 그때 뭐 이렇게 되려고 했던지 음, 그러니까 뭐 아무 뭐 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뭐 네, 투자 회사인데 이 투자 회사에 우리가 뭐 물량을 많이 좀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물량을 우리가 좀 뭐 미리 이렇게 VIP들한테 좀 풀려고 하는데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전화를 받아 본 적도 없어서 제가 왜 VIP일까요? 물어보니까 뭐 음, 그때 당시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무튼 정말 근거를 들어가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자기 가족들도 뭐 이런 투자를 다 하고 있고 해서 근데 제가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을 잘 믿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코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들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코인 투자인 음,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전화를 제가 문의를 하면 뭐 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네. 옆에서 뭐 되게 회사 그런 분위기, 그런 진짜 투자 회사 같은 분위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저도 어떻게 믿어가지고 네, 그렇게 송금을 시켰죠. 네, 그 혹시 결혼하셨어요, 포커스님? 네네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쪽으로 송금하기까지 날짜가 좀 있었잖아요. 처음 전화 받은 다음에. 네네. 이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네. 아내분하고는 한 번도 이렇게 상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분이랑 그렇죠. 통화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걸 막 들었고 해서 그냥 네. 이거는 음, 차라리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잘 되면 그때 얘기를 해야 음, 되겠다. 음, 음.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된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저는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제가 다 전담해서 저희 가족에서 네, 제가 공부하고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 뭐 부동산 모르고 코인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랑 상의를 꼭 하거든요. 음, 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된 실수를 할 때에는 정말 귀신에 홀린 듯이 실수를 하거든요. 음. 이게 무슨 뜻인지 퍼거스님이 겪어보셨잖아요. 예, 맞아요. 정말 제가 저도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래서 꼭 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일 필요도 없고 저는 가족이 있으시니까 아내분이랑만 상의를 하셨어도 저는 이런 불상사는 음,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리딩방 그 투자할 때도 아내분하고 상의를 안 하셨죠. 예, 그땐 제가 좀 이제 다 잃고 난 후여서 거의 네. 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네. 누군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싶은 그런 게 또 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리딩방 뭐 단톡방들 보면서 뭐 막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옆에서 되게 동요하잖아요. 잘 될 거다. 네. 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 아내분은 지금은 아세요?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어요. 네. 음. 음, 그러면 뭐 좀 사기 당한 건 알고 계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혼나시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네. 아, 네, 좀, 그쵸. 많이 서로 실망을 좀 했었죠. 음, 네. 이게 저도 2019년에 이런 사기는 아니라 저는 ICO, 이제 똑같은 형태지만 저도 ICO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분노와 이 허망함이 어떤 상태인지 저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 전에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유튜브나 이런 뉴스를 찾아봤어요. 음, 근데 제가 당한 수법이 100% 똑같더라고요. 그 사기 아, 당한 사람들이. 음, 그때 네. 엄청 철렁하셨겠어요. 예, 그때는 정말 뭐 지금이야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도 물론 좀 힘들지만 네, 그때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죠.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네. 지도자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지도자 같은 경우도 정말 온 힘과 정신을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네네. 엘리트 선수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뭐 도저히 그쪽에 신경 쓸 수가 없고, 음, 그리고 음, 또 뭐, 저도 이제 뭐 지도자 생활 같은 경우를 하면은 여기저기 훈련, 시합, 합숙을 다녀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도저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생계는 아내분이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그 전 재산의 90%라고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여태까지 뭐 선수 생활이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여기저기 적금 같은 것도 좀 버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다 그런 것들을 해약을 하고 그리고 조금 뭐 다른 데서 조금 제가 도움도 좀 받고 있어서 예,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시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지도자라는 게 또 자리가 그때 당시에 좀 뭐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음. 제가 그때 티오가 당시엔 거절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네,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일할 만한 TO가 적당한 자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좀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뭐 제가 거기에 또 올인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네, 지금은 또 나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좀 쉬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게 이제 글을 보니까 트레이딩 쪽에서 좀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 네네. 트레이딩도 어떤 면에선 좀 투자하고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퍼거스님이 아직 뭐 트레이딩하고 한 걸 보면은 한 1년도 채 안 되는 경험을 쌓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동 쪽에 오래 계셔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정말 엘리트 선수 한 명이 키워주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적어도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대단한 시간을 투자해야 그렇게 대단한 선수 한 명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 저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게 아마 좀 손실액이 단기에 컸기 때문에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트레이딩은 경험을 쌓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아마 지금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마 수익률이 한 60%, 70%까지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네, 맞습니다. 네, 그 승률이라고 하나? 네. 그러니까 버는 날과 잃는 날의 비율이 한 3분의 2 이상은 진짜 꼭 돼야 되거든요, 사실. 네, 거기까지 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익히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금 흐름이 없고 그러니까 마땅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마음이 더 조급해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하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요거 사연을 읽으면서 제 과거 이야기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그 공부하고 계신 모습들도 네,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이 책 서적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일지나 뭐 지금 제가 따로 매매일지도 보내주시고 공부하신 것도 다 보고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 지금 트레이딩을 공부하셨으면 아마 손익비라는 개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저도 이제 저조차도 전업 트레이딩은 잘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전업으로 해야지 마음을 먹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 벌어가지고 이게 내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되거나 나의 어떤 생계비가 돼버리면은 내가 절대 패배하면은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마음 자체가 투자에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투자할 때 뭐 2%, 3%만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다르게 가면은 그냥 손절을 너무 짧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길게 가져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를 저는 좀 느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투자의 전업으로 하겠다, 이쪽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인생에서에서도 손익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손익비가 굉장히 낮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마이너스 엄청 크고 성공하면은 크지 않는 정도라는 게 이런 전업 투자의 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지금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첫 번째로는 개인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네. 공부하고 계신 과정이 이제 지금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거에 플러스 외부 환경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맞아 떨어져야, 그러니까 나의 프라임 타임과 세상의 프라임 타임이 맞아 떨어져야 거기서 큰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1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네. 되지만 2번은 내 의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퍼거슨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단련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몰빵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비가 굉장히 낮은 인생의 손익비가 낮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내가 1번을 열심히 했는데 2번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2번, 맞습니다. 2번이 안 오게 되면은 그러면 너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걸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거랑 병행해서 내가 이게 만약에 이번 상황이 안 오더라도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이런 음,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시거나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너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물론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안 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실 거라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좀 테러를 만들어 놓고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퍼거스님 너무 단기에 네.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좀 투자라는 게 우리 죽을 때까지 인생을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트레이딩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감정 소모도 되게 심하고 체력 소모도 되게 많이 되잖아요, 사실. 아, 네,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긴 하거든요. 아마 운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드시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또 뭔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네, 이제 뭐 이것만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적으로는 네, 스트레스도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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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한번 시작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네, 또 이게 아니면은 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좀 네,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한번 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꾸준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고, 네, 저는 투자는 지속 가능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네, 코인이라는 게, 이게 뭐, 올해같이 이렇게 좀 잘 올라가는 장도 있지만, 좀 네, 요새는 또, 최근에 또 하락장이 좀 있잖아요. 약세장이기도 하고. 이게 네, 하락과 약세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생계형으로 트레이딩을 잡는 거는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네. 운동을 하시니까 요즘에 운동하세요, 퍼거스님? 아니, 저는 지금 쉬고 있어요. 네. 일단 네. 그냥 운동 좋아하시긴 하죠. 네, 좋아합니다. 네. 일단 좀 운동을 하시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트레이딩을 좀 쉬어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좀 쉬면서 냉정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이게 그 트레이딩을 포기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퍼거슨님.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계속 네네. 도전하시는 거는 저는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고도 싶고 뭐 이렇게 네. 계속 응원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마음 편한 쪽으로 자꾸 그러니까 계속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저도 여기 채널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2년 반 정도의 그 마이너스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포기했으면은 저는 그냥 거기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좋은 시장 상황을 못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음, 마이너스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계속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제가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돼 버렸는데 퍼거슨 님도 계속 오래 하시다 보면은 분명 좋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 또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되 이게 만약에 내가 뜻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버거스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드린 말씀은 다 정말 진심이고, 큰 성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아, 그쵸.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오래오래 투자하면서 트레이딩도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한 번씩 제가 뭐, 또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좀 출연해 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영광입니다, 선생님. 혹시 퍼거슨님 더 궁금하거나 뭐 개인적인 질문들도 괜찮거든요. 뭐 트레이딩에 관련된 네. 것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 코인에 관련된 것도 있으면은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트레이딩을 처음에 마음은 먹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하나만 보이다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여러 개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좋은 게 이게 지금 우리 성적기 선생님이나 하루 선생님이나 그 유튜브를 매일 거의 좀 루틴처럼 선생님 거 올라오시면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나오신 뭐 그 강한국 작가님 뭐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저도 뭐 물론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일을 할 거고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좋은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 너무 하나만 해와서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는 그쪽에서 일을 하고 그쪽에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네, 근데 네네. 또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강의 듣고 유튜브 구독하고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 내가 여태까지 너무 하나만 해왔구나. 음,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투자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100%뭐 이제 이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지금은 저희가 월급 받고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좀 많이 작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처럼 이런 좋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좀 제가 나이도 더 들고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좀 이렇게 좀 마음의 평온도 얻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음,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히 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내분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네. 아내분하고도 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아내분한테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일들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함이 클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네, 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시고 네, 앞으로는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꼭 투자나 돈 쓰는 거는 아내분하고 반드시 상의해야 네, 됩니다. 네, 그게 네, 버거스님 개인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좀 아픈 상처부터 보듬고 좀 음. 길게 계획을 다시 좀 세우시고 천천히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거스님. 소중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용기 내셔서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퍼거스님, 네, 제가 보내주신 매매 일지를 좀 봤는데요. 네, 네, 트레이딩을 지금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지금 그 방법들은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 제가 감사합니다. 트레이딩에 네, 대해서만 잠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지도하셨으니까 운동을 지도하실 때도 그 사람에 맞는 운동 지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딩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네, 허거스님께 제일 수익을 잘 많이 안겨다 주는 방법 또는 좀 마음이 편안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아, 네네. 예, 그것들을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찾는 튜토리얼 기간 또는 뭐 운동에 비유하면은 시합 나가기 전에 좀 수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거를 좀 금액을 낮춰서 여러 가지 형태로 훈련을 해보시고 제일 승률이 높은 방법을 찾으시고요. 네. 그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음, 계속 네. 트레이딩을 훈련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또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또 연락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버거스님.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코인 상담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코인 상담소에 좀 고민 상담이나 아니면 본인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분들은 네, 여기 통해서 사연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글에도 저희가 올려놓긴 했는데 본 영상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도 신청하는 페이지를 저희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해서 사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연을 좀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좋은 사연이면은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코인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남들한테는 말 못할 이렇게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서 나누고 또 솔루션을 받아보면은 더 좋은 해결책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코인 투자로 좀 부자가 되신 제아의 고수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이 원하시면 익명성 보장되고요. 네, 어차피 뭐 얼굴 공개 안 하고 하면 되니까, 음, 얼굴 공개하실 거면은, 네, 저희 뭐 채널 출연하셔서 인터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본인의 노하우를, 전파를 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걸 더 많이 보유하면은 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좀 여러모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렇게까지 벌어봤다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버는 돈 버는 노하우 공개해 주실 분 음. 아니면은 좀 실패담이나 좀 고민 있으신 분 아니면은 뭐 리플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냥 기타 등등 스토리들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진정성 있게 같이 고민해 보고 솔루션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네,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